전해철이 당대표에 불출마를 하겠다. 또 2는 김두관에게 세게 도와달라. 2가 이재명이죠. 이재명은 김두관에 내가 당대표를 나갈 테니까 세게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전해철은 뭡니까? 친문, 문재인 계열의 상당히 핵심 인물이죠.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를 할 걸로 예상이 됐고 본인도 실제로 의욕을 보였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어제 나 이번에 당대표 안 나가겠습니다. 어떤 명분을 달았을까요? 예, 대선과 지방선거의 민주당 참패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는 안 나가는 게 맞겠다.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바로 이재명을 겨냥을 한 것이죠. 이재명을. 예, 이재명, 나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또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당분간 정치 활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당대표를 맡는다는 거는 민주당을 2번 죽이는 그런 행위다라는 그런 뜻에서 민주당 당대표에 나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 예, 전해철 얘기입니다. 혼란스러운 당의 상황이 수습되고 민주당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예, 이렇게 전해철의 급선에 당대표 출마 의욕을 보이다가 갑자기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으로는 이날 재선 의원들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죠. 예, 재선, 즉 2번째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들이 이재명 불출마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대선과 지방선거 후보 당사자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불출마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을 위한 진정성으로 이해하고 그 취지에 100번 동의한다. 따라서 이런 재선 의원당이 책 믿는 사람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자기부터 출마 의사를 내려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예, 전해철 얘기가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도 지방선거에서 몇백 표 차이로 떨어진 분들이 울분을 토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선거 패배 책임론의 대상인 분, 즉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전당대회를 나온다니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상황에서 재선 의원들의 이재명 불출마 뜻을 모았으니 내가 먼저 물러나겠다고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측은 뭐 상당히 이제 전해철 이렇게 나오니까 뭐 곤혹스럽기는 곤혹스러운데 아직까지는 마이 웨이, 나는 당대표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가 더 강합니다. 예, 어제 이재명이 김두관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내가 전당대회 나가면 앞장서서 좀 세게 도와달라. 예, 이재명과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최근 우상호를 만나서 현재 경선률을 유지하자는 의견도 전달했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룰센트, 예, 전당대회 룰이죠. 예, 당대표를 어떻게 뽑고, 뭐, 대의원을 30% 반영하고 이런 룰 세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 자체가 출마 의지가 있는 것이다. 네. 바로 지금 이재명 측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권 카르텔이라든가 아무튼 대선 과정에서 자기 세력들을 공고하게 땅 안팎으로 구축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반으로 또 5년 뒤에 대선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 이번에 당대표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식의 스타일이라면은 옆에서 뭐 전해철이 하나 전해철 할아버지가 예, 전해철의 정치적인 스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재명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해도 아마 출마를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죠. 이건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계약을에 출마해서 배지를 달고 방탄용 배지죠. 이미 당대표를 차지를 해서 이야말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 칼을 무디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를 검찰이 막 소환을 하고 수사를 하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개항을의 방탄용 금배지, 마찬가지로 방탄용 당대표를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전해철이라든가 친문 세력들은 자, 이제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당대표 나가지 마요 라고 그렇게 제스처를 쓰지만 이재명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철, 글쎄요, 김부선, 한때, 언론에 전공교체 이후에, 이 언론 매체에서 잘 못 보던 이름이죠. 김부선이 이재명에게 3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재판이 대선 또 지방선거 이후로 잠시 중단이 돼 있는데 오늘 재개가 됐습니다. 예, 저 김부선 씨는 이제 재판정에 나가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재명은 재판정에 나오지 않겠죠? 당연히 변호사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할 텐데요. 아무튼 김부선과 이재명의 재판은 세간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이죠. 요 지금 낸 3억 손배송은 이재명이 자신을 허언증 환자, 즉 쉽게 말해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거는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3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것인데요. 예, 김부선의 법률 대리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2018년 이재명의 신체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병원 성형외과 피부과 의료인 2명을 오늘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이 증인들이 나와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 그것도 참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김부선은 이재명과 연인 관계였다며 이재명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다. 증인으로 신청된 의료진은 신체 검사를 통해 해당 부위에 점이나 제거 흔적은 없다라고 진단했다. 이렇게 이 증인들이 샅샅이 뒤져보니까 점을 제거한 흔적이 없다라고 해서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장영하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이거를 틀림없이 그 당시에는 이 의사들이 이재명 쪽에 그 회유를 당한 것 같다. 신체 정밀 그 감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15일 재판부에 거듭 증인신문 이유 보충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료진을 새롭게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다. 두 사람 발언의 신빙성을 두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중요 쟁점이 됐던 점, 우리 몸에 있는 점에 대한 의료진의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예, 이제 이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점에 대한, 다시 재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은 이 증인들이 어떠한 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는지, 그게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